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키우는 힘을 네. 공저로 이제 집필을 했는데요. 네. 이걸 집필하면서 느꼈던 점, 네. 그리고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건 저 얘기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꺼내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의 아픔이나 흔들렸던 순간들을 드러내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까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글 쓰는 일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 눈도 피로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그럴 때마다 끝나고 나면 자신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작은 보상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완성된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 뿌듯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작가님들이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배운 점이 있어요. 네. 이번 공동 집필을 하면서 네. 글은 사람을 담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에 작가님들의 인생이 녹아있고 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일은 네. 곧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건너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글은 강물 같았고 네. 어떤 글은 나무 같았고 어. 또 어떤 글은 들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모두가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네. 또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 누구의 삶도 가볍지 않고 네. 또 이제 그 어떤 고백도 의미 없는 고백은 없다라는 걸 알았는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 그래서 어설픈 표현이라도 네. 또 이제 네.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라도 사실 진짜 마음이 담기면 그게 아마 독자의 마음을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울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른 작가님들의 글을 읽는다는 건 타인의 인생을 보는 동시에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랬군요. 사람의 닮은 글을 쓴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네, 그게 마음에 와 닿네요. 네.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나에 대해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그 살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잡고 있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오랫동안 음악학원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많았었는데 책을 쓰면서 많이 내려놓으니까 또 많이 채워진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려놓은 자리에 글쓰기라는 거를 채워놓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득 채워지신 분이라서 또 좀 이렇게 풍성하고 또 이제 충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글을 쓸 때 진짜 목소리, 나만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아마 이제 멋진 문장도 아니고 또 이제 화려한 표현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정말로 살아낸 그 경험에서 올라오는 말 또는 내가 정말로 느껴본 감정의 온도 그런 것이 바로 독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감동을 이야기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 아마 감동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마다 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좀 내려다 보거든요. 나는 왜 이 글을 쓸까?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보면 사실은 아무리 문장이 이제 잘 써져도 독자에게는 아마 이제 공허한 울림이 안 되게 할 수 있던 어떤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나를 키우는 힘을 쓰는 동안엔 더 그랬거든요. 이 책은 누군가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나도 이랬어요. 네. 당신 참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라는 손을 내미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멋진 글보다는 따뜻한 글. 네. 정확한 표현보다는 이제 진심 어린 문장. 그래서 저는 늘 그게 가치 있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글쓰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더 이제 쓰면서 또 배워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가로서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글쓰기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네. 평소에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제 감정이나 생각들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글을 쓰는 동안에 잠시 멈춰서서 나와 마주하는 그런 대화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바라왔는지 하나하나 묻고 정직하게 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때로는 포기하고 또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다시 꺼내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진실을 꺼내다 보니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정리되고 내면에 단단해지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써도 될까? 누가 공감해 줄까? 하면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는데 지금은 제 이야기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됐거든요. 나의 삶이, 나의 목소리가 또 어느 누군가에겐 치유와 성장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고 있답니다. 멋지네요. 작가님 말 들으니까 저도 멈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더 멈춰서 나를 마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책을 읽는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문장을 제가 이제 꼽아보라면 저는 이 책의 부제이자 제 삶의 다짐이기도 한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기로 했다. 이 문장을 꼽고 싶은데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주 남의 이제 기대에 흔들리고 비교하고 조급함 때문에 밀려서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문장은 그런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는 단단한 닷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삶이 고요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덮은 뒤에도 누군가 이 문장을 가만히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래 나도 나답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디딘다면 중심을 잡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아마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글감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는 글감을 거창하게 찾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사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책 중에 본 풍경,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그런 정말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글로 남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일상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글을 시작하면서 이것 또한 글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나를 괴롭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떠오르기도 해요. 결국 글감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주위에서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감을 일상에서 찾으시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독자들에게 공동저서에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글로 풀어낸다는 건 살아온 길을 다시 걸어보는 기자 또는 지금의 나를 다정하게 이제 껴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혼자 할 때보다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이 훨씬 더 덜 두렵고 또 훨씬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 출간의 이제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이 책 한 권 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내 안에 있는 용기를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글을 읽으면서 내 상처가 위로받기도 하고 또 이제 때로는 내가 쓴 한 문장이 누군가한테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에서 진심이 이제 이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네. 내 이야기도 소중하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이제 글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자존감과 존중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였다면 절대 네. 이렇게 끝까지 함께 쓰지 네.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함께여서 가능했고 또 함께 했기에 더욱 네. 아름다웠던 네. 것 같아요. 여러분 글 한번 써보세요.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책을 같이 공저를 하면서 함께 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저서도 수고는 했지만 함께 한 이 공저에 대해 좋았고요. 아들, 딸도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글쓰기 습관이나 루틴이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보자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글이 아니어도 하루를 돌아보며 메모하거나 떠오른 생각들을 적기도 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일기 쓰고요.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 저에게 시간을 주고 가끔 생각날 때 메모를 하는 게 그 메모한 거를 가지고 저녁에는 노트북에다가 이제 끄적끄적 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책하다가 또 이제 생각나는 거 메모했다가 또 적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저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만의 루틴인데 글쓰기 창고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폴더를 노트 종류별로 해서 음식 할 때도 보면 냉장고에 종류별로 하면은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글쓰기도 폴더별로 해놓으면 나중에 찾아서 쉽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씩 창고에다가 글을 넣습니다. 멋지네요. 글창고. 네. 네. 그럼 글쓰기 루틴을 정리하면 모닝일기 쓰는 거 네. 메모하고 네. 글창고 네. 만드는 네. 거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면. 해보세요. 처음 글을 쓰는 작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네. 짧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먼저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실제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이미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글쓰기라는 그 내면의 하늘을 시작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문장이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유치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이야 라고 이제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도 함께 지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첫 글은 잘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쓰는 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쌓여갑니다. 쓸수록 나다워지고 또 쓸수록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좀 먼저 감동시키는 글, 내가 읽고 고개를 끄덕 할 수 있는 글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그 진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주는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우 처음이라서 괜찮고 또 두려워서 더 이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쓰고 있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작가입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글을 쓰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글을 쓰기 전하고 쓴 후에 나의 삶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또 배운다 하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